정강훈 목사도 본인 스스로 멀쩡하다고 하고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멀쩡하다고 하고요. 신혜식 대표는 매운탕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치료를 해줘야 합니까? 그분들이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많은 전파를 시킨 걸로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치료를 해드려야 그래야 더 이상 전파를 안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든지 또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법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자가격리나 이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된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벌금을 물든 징역을 가든 그분들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 답변이 참 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치료 안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거 아니냐. 이게 치료 목적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비난 여론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치료는 해드려야 더 이상 전파가 안 될 거 아니냐. 이게 치료 안 해드리면 이분 늘 계속 돌아다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세균 총리 얘기였고요. 씁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분들이 그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한 얘기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동선 파악에도 협조하지 않고 자가격리도 위반하고 등등 해서 지금 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병원에서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한다면 이건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예. 이 점도 좀 짚어보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자체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행법상.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방송 중에서 예.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겠다라는 게 이제 정세균 총리 얘기입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그랬습니다만 이분들 계속 방송하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행법상 이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 내용 중에 그렇게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돼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정부가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정세균 총리의 이런 답변을 듣고 있자고 하니 이 보수 색깔이 강한 이 세 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 기자, 이분들 오늘도 또 방송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정세균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이제 이 집회를 허가해준 사법부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모습 한번 직접 보시죠. 코로나 대응 실패를 결국은 저거가 해놓고는 이것을 사법부에 돌리는 정세균 총리님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상권 분립이 왜 있죠? 그것도 망각하셨나 봐. 과거에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까지 해놓으시고 지금 총리가 되겠습니까? 예? 국회의장까지 했으면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고 손을 놔야지. 더 헤쳐먹겠다고 총리를 타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꿈꾸시겠네. 아예 참으세요. 당신 하는 거 틀렸어. 당신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야. 전혀 책임이 없는 인간이에요. 이 천하의 나쁜 정세균. 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역당국이 왜 자꾸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느냐, 제대로 방역하지 않은 방역당국의 책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뭐 코멘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좀 말이 참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정강훈 목사가 동선을 속였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정강훈 목사의 이른바 몸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량이 언제 최대였느냐 이걸 보도한 언론사가 과연 인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주옥순 씨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보죠? 본인의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예. 은평구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은평구청에서 확진자를 공개하면서 지금 확진자와 동선들을 쭉 이제 구청들이 공개하고 있잖아요, 보건소가. 예. 그런데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확진자를 몇 번 확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울 은평구 몇 번 예. 확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은평구청에서 서울 은평구에 몇 번 확진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 옆에 보시면 이 사람이 감염된 경위를 썼는데 경기도 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저렇게 실명을 써놨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경기도 몇 번째 확진자 접촉이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실명을 굳이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이제 주옥순이라는 실명을 공개해서 사실상 논란이 있었고요. 주옥순 대표도 저 내용을 확인을 했는지 이게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이 아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공개해서 나를 마녀 사냥하는 거다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당장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실제로 실명 공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느냐를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정의당에서마저도 낙인 찍기는 인권 침해다. 이거는 예. 명백히 은평구청에서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은평구청에서도 담당자가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예.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몇 번 환자, 확진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은평구 측에서 실무자의 실수 이미 좀 명백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삭제된 상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주옥순 씨도 할 말은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러나 주옥순 씨는 은평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것 전에 이미 본인 스스로가 유튜브에 나와서 나 기침 나고 열 나고 뭐 감기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확진 받았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얼굴과 이름을 다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확진자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자기가 확진되는 정황을 모두 유튜브에 생방송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실명 공개가 돼도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돼요. 예, 그 은평구청에서 부분은 뭐 짚어야죠, 반드시. 실명을 공개했거든요. 그 실명 공개가 단순히 실명 공개로 주옥순 씨에 대한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염법 위반으로. 예.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척을 젓는 등을 돌린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우리도 블랙리스트에 걸리면 언제든지 무슨 일 당할지 모르겠네 이런 불합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방역에 협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평택의 65번 확진자 거기도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고 공개를 했거든요. 예. 화성시하고 평택시에서. 근데 그분은 종각에 있는 민노총 집회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고 했거든요. 이런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광화문이나 예. 이런 우파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우리를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탄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거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예. 저는 정광훈 목사가 바이러스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저는 언론사는 그거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그건 그 공개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기자에게도? 왜냐하면 그게 또 그 개인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든지 또 불안 심리, 진영 논리 뭐 이런 쪽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거는 진영 논리 우리 절대 안 한다. 어느 쪽을 보고 하는 거 안 한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무에 시달리는 걸 저희들이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당국, 방역당국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모두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켜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이들 보수적인, 그래서 보수란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극우적인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국민적인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발언들 때문인데 각종 발언들 얼마나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테러가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자고 주사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심정적으로 불순분자들의 이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왜 그 역학조사에 거부를 하느냐. 저 거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카드도 가르쳐 달라, 뭐 차를
번호도 가르쳐 달라 이래가지고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제가 광고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제가 죄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죄 져은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기는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격리가 당한 거지 내가 죄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권 여기 집어넣고 죄인처럼 대우하니까 제가 문시비치라고 하는 거예요. 김태일 기자, 이 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글쎄 뭐 사실 여부, 진위 여부는 저희들이 나중에 또 건건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에게 공감받기 어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분들이 병원 내에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거는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요. 막을 방법도 그렇습니다. 없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방송하는 내용을 보고서 좀 따져봐야 예.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있든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지 명예훼손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거지 단지 이분들이 병상에서 병원에서 방송을 했다라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들이 계속 요즘 이 아이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요? 이거 우리 기존의 이 언론, 제도권 언론이 안 다뤄주면은 이분들 목소리는 자연히 묻히게 되나요? 아니면 이분들 유튜버로서 많은 시청자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분들 방송이 주옥순 씨도 그렇고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어요. 특히나 예.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 넘는 구독자들이 예. 이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저희가 다루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예. 많은 사람들은 신혜식 씨의 얘기를 듣고 주옥순 대표 얘기를 듣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 양, 진실인 양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 성향과 색깔과 맞는 유튜버를 찾아가서 그 방송에서 하는 얘기만 믿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폐단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중매체가 중요한 이유가 공정한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중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신혜식 씨 같은 경우 1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예. 여기서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극적인 얘기를 요즘 넘어서 매운탕 얘기예요. 네, 사실상 뭐 사실관계가 예. 좀 어긋나는 약간 문슈비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기를 병원에 가둬놨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과 거리가 먼 예. 제가 볼 때는 뭐 명예훼손을 넘어서 형사소송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문재인 정권 하야 투쟁을 하는 거는 예. 좋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간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범법자잖아요. 그래서 보석도 받아들여 줘가지고 지금 본인이 수감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석 취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치료 문제 때문에 재수감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당초에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감염법 예. 위반까지 하면은 상당히 제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우리 사회의 예. 일원 아닙니까?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 중환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 말고 한 분 더 있죠. 차명진 전 의원. 지금 음압병실에 가 있잖아요. 폐렴 증세 때문에 시설이 형편없다. 막 이렇게 어제 막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생각이 바뀌었나요? 네, 그러니까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주치의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약을 줘서 그런지 몸이 날아갈 것 같다. 있던 병도 달아날 것 같다라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준다. 시설이 집보다 좋다라면서 또 전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180도 내기도 바뀌었네요.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 상태가 막 그렇게 호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언론하고 통화를 했는데 체온이 기본적으로 1도에서 1.5도 정도 높아진 상태라서 예. 전신에 피로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좀 높은 상태다라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진태 전 통합당 의원은 이들 4명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당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손절을 한다 뭐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만 비판 대열에 가세한 것을 놓고서 참 의리가 없다 이런 쓴소리를 했는데 김진태 전 의원처럼 의리를 지켜야 되나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 의리가 어떤 뜻이죠? 물론 뭐 우리나라 그 한화그룹 같은 데는 사훈이 신용과 의리거든요. 예. 그 의리가 정말 신용 같은 그런 의리인지 예.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계속 그 태극기 부대나 정광훈 목사 쪽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미래통합당은 100년 하청입니다. 100년 지나도 황하강이 맑아지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미래통합당도 살아야 되잖아요. 팔다리가 썩으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텃밭에서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잡초 제거하고 곁까지 자르는 거거든요. 미래통합당도 살아나가려면 정리하면서 가야죠. 예. 그걸 의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김진태 의원이나 정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은 따로 당을 하나 만들게 미래통합당이 그쪽으로 모시고 예.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대로 중도층을 겨냥한 수도권 중심부를 겨냥한 개혁을 더 해나가야지 집권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리가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의리라고 봐야죠. 예. 차명진 전 의원은 좀 몸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말로는 좀 약을 줘서 좋아한다라는데 음압병동에 들어가는데 금방 이렇게 상태가 호전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 역시도 막노동하고 돌아온 것 같은 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쑤신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증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에 비해서 코로나에 확진되기 전에 비해서는 체온도 높고 전신 피로감도 좀 심하고 예. 몸이 좀 전반적으로 힘든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3단계 조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인내하고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